의사과학자는 영어로는 Physician Scientist라고도 하는데요. 의사가 되는데 필요한 수련 과정, 그리고 과학자가 되기 위한 훈련, 이것을 둘 다 충분하게 받아서 두 영역에 모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또는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의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사이면서 과학자인 거죠. 의사과학자가 왜 필요할까요? 보통 매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 먹거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이고 급성장하는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융합 연구 역량을 갖춘 의사과학자가 필요하며 이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정부가 의사과학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 양성이 필요한 이유이지 여러분들이 의사과학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저는 질문을 바꿔서 왜 여러분들이 의사과학자에 도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의사과학자는 기초연구와 임상연구를 연결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분자생물학적 방법이 발전하면서 복잡해지고 임상연구도 나름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양쪽 전공자들이 서로의 영역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갭이 커지게 되었고 이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전문성이 심화되면서 협동연구만으로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 생기게 되었고 의사과학자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갭을 어느 정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생각의 범위가 아는 것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 연구에 대한 경험이 본인의 연구의 외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어느 정도 임상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여러분은 의과학 연구 분야에서 특수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재미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 때에는 인체와 질병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재미있고 병원에서는 환자를 제대로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과 재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개는 지식을 습득하고 주어진 질문에 적절한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의사과학자의 역할은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지식 또는 접근법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거창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고 그것이 잘 되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로 이르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의학이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고 수많은 증거들로 무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 수 없거나 적절한 치료법이 없는 부분이 많은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아가는 것이 의사과학자의 역할이고 의사과학자에 도전하는 경험이 이러한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 시작을 망설이는 분들은 가벼운 참여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1968년 7월 1일 미국에서는 3명의 내과 의사가 월남전 파병 대신 미 국립보건원에서 복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연구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던 이들은 2년간 집중적으로 연구 경험을 쌓았고 복무기간 이후에는 병원으로 돌아가 연구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LDL 리셉터와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발견으로 이어져 노벨상 수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는 실험실 기반의 경력으로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사의 경우에는 의사과학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임을 염두에 두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은 SPST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사과학자 양성운영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조직과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서울의대 규정집에다 딱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SPSD 프로그램은 아직도 더 보완하고 채워야 될 내용이 많지만 크게 세 부분, 3개의 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각각의 학교 내부 재원으로 또는 보건복지부 등의 외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아 놓았습니다. 페이스 1은 학부생 때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페이스 2는 대학원 학위과정에 참여해서 연구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것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연구를 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대학원, 그 중에서도 박사학위 과정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 3는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서 실제로 독립적인 연구자로 활동하려고 할 때 그 정착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석사 연계과정은 2021년 현재 전국 의과대학 중에서 서울의대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고 서울의대에서도 2020년에 처음 시작되어서 처음 선발된 학생들이 2022년에 석사에 진입하다 보니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의 하버드나 스탠포드 같은 명문 의과대학에서는 의대생들이 연구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갭 이어라고 해서 아예 1년 동안 학업을 중단하고 전일제로 연구만 수행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거의 4분의 3 정도라고도 하죠. 서울대에서도 이런 학생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데 그냥 1년 휴학하고 연구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워 할 것 같으니까 아예 석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원래 6년 걸리는 의과대학 과정을 7년 동안 다니면서 1년간 연구에 참여해봐라 하고 만든 제도입니다. 현재는 본과 2학년 1학기에 선발하고 있고요. 의예과 성적을 포함해서 전체 평균 평점이 3.3 이상이거나 직전 2개학기, 그러니까 본과 1학년 1, 2학기 평균이 3.5 이상 되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을 학부 때 미리 선발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원 지원하는데 몇 가지 서류들이 필요하고요. 추천서나 연구계획서 등의 서류 심사, 그리고 면접 심사를 거쳐서 선발하게 됩니다. 2021년 현재는 매년 10명 내외로 선발하고 있는데 지원자가 많아지면 최대로 정원의 30%까지도 선발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 선발된 학생들은 본과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서 일정한 졸업 요건이 충족되었다라고 평가되면 남들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해서 학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예과까지 포함해서 5년 반 만에 졸업을 하는 거죠. 석사는 총 3학기 동안 다니게 되는데요. 첫 학기는 의사 국가시험 준비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대학원 수업도 듣고 연구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 1년 동안은 전일제로 대학원 다니면서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석사 2학기째에 논문 제출 자격시험을 치게 되고 석사 3학기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학위 심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2월 말에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특히 전일제 연구를 수행하는 1년 동안은 학교에서 장학금 형태로 월 200만 원 또는 그 이상의 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예과 또는 의과대학 본과 학생이라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의사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학부 때부터 꼭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졸업하고 나서 심지어는 전문의를 따고 나서도 언제든지 의사과학자 트랙에 들어와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연구과정은 한번 시작해보면 계속 지속하는 건 별로 안 어려운데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바빠지고 여유가 없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회를 하나둘씩 놓치고 결국 연구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비교적 여유가 있는 학생 시절에 2학년 예과 때부터 연구 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주위 선배들이나 교수님들께 물어도 보고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학생들이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냥 연락드리고 찾아가기만 해도 대부분 교수님들은 아주 기꺼이 상담을 해주시고 밥도 사주시기도 합니다. 정답은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잘 둘러보는 것입니다.